안녕하십니까. 휴먼 닥터 최현호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사는 거에 더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의학 박사예요. 캐서린 쉐너원의 책이긴 한데 왜 우리는 전통 음식을 먹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 장수하는 나라들 음식의 특성을 찾아냈는데 4가지 음식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장수하고 건강한 나라에서 무엇을 먹냐면 뼈가 있는 고기를 먹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아요. 뼈를 고아서 국물을 내서 먹기도 하죠. 또는 꼬리곰탕이라고 꼬리뼈가 들어있는 부분을 먹기도 하고, 뼈가 들어간 음식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장이 들어있는 고기를 많이 먹는 국민들이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내장탕이 유명하죠. 곱창전골 유명하죠.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도 좋은 음식이 뭔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에너지원들과 이 영양소가 정말 우리 건강을 많이 크게 도와주거든요. 세 번째 도움을 주는 음식은요, 프레쉬한, 즉 아주 신선한 야채가 필요합니다. 요즘 나오는 많은 영양식품들 대부분이 항산화제, 항암제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야채 그 자체가 바로 항산화 역할을 하거든요. 야채를 특히 프레쉬하게 조리하지 않은 새로운 그런 야채를 프레쉬한 걸 먹으면 다 좋아집니다. 우리 몸이 많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음식 기둥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가 장수국가예요. 발효된 음식,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치, 된장, 간장, 식혜 이런 발효된 음식들 많잖아요. 서구에서도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음식들을 먹는 나라들이 그 국민들은 오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유산균 얘기를 이제 꺼낼까 해요. 유산균 자체가 결국 발효된 좋은 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대장균이 수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거의 100조를 넘는다고 하죠. 정말로 많은 이 균들이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 유익균이 바로 우리 몸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사서 먹거나 발효된 음식을 먹을 때 얻는 그 유산균들이 되는 거예요. 그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인체에 도움을 주는 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균을 의미하는 말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 또 어디를 보니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말도 해요. 이 프리 의미는 전이란 의미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직접 건강에 도움도 주긴 하지만 유산균에 도움을 주는 어떤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올리고당이라든가 파이버, 섬유질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섬유질을 우리 몸은 분해를 못하지만 유산균이 분해를 함으로써 좋은 물질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가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시중에도 이게 상품화되어 있어 나옵니다. 2가지가 같이 섞여서 나와서 팔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그 포스트는 후를 얘기하는 영어잖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겪으면서 내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미래의 유산균의 어떤 발전 중에 하나가 유산균을 유전공학적으로 다뤄서 유산균이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도움을 주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먼 미래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용어를 미리 말씀드리는 게 시중에 많은 유산균과 관련된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유산균은 약일까요? 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을 전공하고 있는데 변비에 유산균을 씁니다. 설사에도 유산균을 씁니다. 그러면 변을 묽게 만들어주고 싶은데도 쓴다고 하고 설사를 변을 굳게 만들어주는데 쓴다고 한다면 이 유산균은 만병통치약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유산균은 약간은 도움을 주는 어떤 물질이 될 수 있지 특별한 약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유산균은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아주 다양하게 알맞게 많은 균들이 내 몸에 존재함으로써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내 몸이 다칠 때 유산균이 망가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항생제를 썼어요. 유산균은 균이잖아요.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면 그 항생제로 인해서 유산균이 죽습니다. 그러면 유산균의 어떤 다양성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던 균형이 깨지면서 유산균이 없어지고 유해균이 자라날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균이 자람으로써 우리 어른들 또는 아이들한테 혈변도 일으키고 설사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유산균의 균형이 깨지면 어떤 질환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유산균이 사라진 상태에서 유산균을 준다고 다시 그 질환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질환이 좋아져야 유산균이 회복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서는 유산균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상품화된 유산균은 1970년대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유산균이라는 걸 먹긴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서 먹는 유산균처럼 그때는 인기 있는 어떤 그런 식품은 아니었었죠. 지금은 정말 많이 씁니다.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요. 어머니들이 그냥 인터넷으로도 구입해서 많이 먹여요. 근데 왜 유산균을 쓰는지 아세요? 알고 사용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비에도 좋고 설사에도 좋다니까, 아니면 건강에도 좋으니까. 근데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어떤 이유가 없이도 우리는 옆에서 쓰니까 같이 쓸지도 모릅니다. 비타민을 주는 것도 유행인 것처럼 유산균을 유행처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들이 유산균 쓰는 거는 필요할 때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중에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것은 유산균이 미국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쓰는 유산균은요, 마리수가 어마어마합니다. 4천억 마리에 들어있는 어떤 약 같은 유산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유산균은 10억에서 100억 정도가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4천억 마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대단한 거죠. 유산균은 많이 주는 게 좋은 거 맞습니다. 그게 약효를 발휘하려면 많은 양의 유산균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에 먹었을 때 제일 처음 깨지는 곳이 위산 때문에 그래요. 위장에서 깨지거든요. 위장을 통과해서 대장까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위산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유산균이 많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코팅을 하는 기술도 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통 한 10억이나 100억 나와 있는 유산균도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많이 주면 도움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유산균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어떤 부산물들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 때문에 또 내 몸에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더부룩할 수도 있어서 결국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유산균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계적인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데 사람이 면역 억제된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질병에 의해서라든가 약에 의해서. 그때는 이 유산균이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을 썼을 때는 폐혈증이 일어났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때는 피해야 되겠죠. 유산균은 크게는 좋은 균들 중에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그런 균들도 있는데 효모균으로 이루어진 사카로마이시스라는 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써야 되는 특이한 상황일 때는 사카로마이시스로 만든 유산균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 효모균은 항생제에 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사들도 유산균을 자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산균의 진실, 유산균을 우리가 먹으면 건강해질 것인가?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은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균을 뽑아서 우리 몸에 투여한다는 것은 대장까지 그 유산균이 잘 살아서 갔을 때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제가 드리는 권유는요, 전통 음식 중에서 발효된 음식을 식생활로 늘 먹는 사람들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거죠. 약으로 먹는 것보다 내 식습관 자체가 발효된 음식을 자주 먹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의 사기둥을 지켜준다면 그게 더 몸에 낫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자, 오늘 그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쓰십시오. 하지만 잘 골라서 쓰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만 못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